네, 간밤 뉴욕 증시는 다행히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단연 가장 큰 이슈,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조치였는데 이번 조치가 글로벌 증시에 미칠 영향, 월가 전문가들 의견 종합해 보겠습니다.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일단 일본은행이 완화 정책을 축소하는 쪽으로 좀 결정을 내렸죠. 네, 일본은행이 통화 정책의 변화를 주면서 미국 증시도 여파를 받아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시는 것처럼 이 일본은행이 장기금리의 변동폭을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죠. 네. 단기금리는 시장의 예상대로 마이너스 0.1%로 동결했지만요. 이 10년물의 국채금리를 0%로 유도하되 변동폭을 확대한 거죠. 작년 3월에 장기금리 변동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5%로 넓혔고요. 그 뒤 1년 9개월 만에 다시 그 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0.50%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장기금리가 변동폭의 상한선인 0.25%에 근접해 있어서요. 이번 조치 이후에는 또 역시나 상한폭인 0.5%에 근접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금리 인상에 해당한다고 일본 현지 언론들도 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 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낮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금리였기 때문에 이 금리 차를 이용한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N-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이 저금리 통화를 빌려서 고금리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따라서 통화 간의 가치 차이가 클수록 캐리 트레이드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일본은행이 긴축으로 방향성을 바꾸게 되면 일본 연기금 등 이 투자 큰손들이 이 N-캐리 트레이드를 끝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엔화를 빌려서 투자했던 해외 자산들을 매각하고 본국으로 회귀하게 되면 엔화 가치는 더 강화할 수 있겠죠. 일본 주식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이 아시메트릭 어드바이저는요, 일본 은행이 단기 금리 변동폭을 확대하면서 일본 투자자들의 자금이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본격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막대한 파장이 있겠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머니 무브 어느 정도 규모로 좀 예상이 될까요? 네, 블룸버그 통신에서 집계를 한 수준이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또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규모가 무려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바꿔봤을 때 약 3,870조 원이나 됐다고 엄청나네요. 합니다. 그중에서도 절반가량이 미국 시장에 집중돼 있는데요. 보시면 미국의 GDP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미국 GDP의 7.3%나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밖에도 네덜란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규모가 네덜란드 GDP의 9.5%에 달하기도 네. 하고요. 또 호주와 프랑스, 영국, 또 벨기에, 캐나다 등도 상당한 수준으로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금들이 일본 본국으로 회귀하기 시작한다면 글로벌 시장 타격 불가피하겠죠. 글로벌 자산 시장에 연쇄적으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3,870조 원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사실상 금리 인상이다라고 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금은 장기 금리 변동폭을 늘리는 수준으로 완화 정책을 축소한 단계이긴 한데 그럼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금리 인상을 일본 은행이 좀 선택할 수도 있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일본 은행도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을 겁니다. 예. 일본은 지난해에 처음으로 1,000조 엔, 우리 돈으로 바꿨을 때 약 9,700조 원이 넘는 국채 잔액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국내 총생산, 이 GDP와 대비를 했을 때 국가의 부채 비율이 무려 256%에 달했습니다. 이걸 다시 계산을 해보면 금리가 1% 오르게 되면 일본 정부는 GDP의 2.7%에 해당하는 규모를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만 이 글로벌 은행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요. 또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절대적인 수준으로는 주요국들에 비해서 낮지만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이끌어왔던 구로다 총재의 임기도 내년 4월에 끝나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이후에 일본은행 행보에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일본 국채 상황 그리고 물가 상승률, 내년 4월에 있을 일본은행 내부 변화까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완화 정책에서 우선은 지금 한 발 물러났습니다. 엔화 강세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투자자들 어떤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시기에 주목할 만한 이 엔화 강세 수혜주를 선별해 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일본의 대형 은행인 미쯔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나요. 또 전력, 또 가스 회사인 간사이 전력이 또 꼽힙니다. 항공사로는 일본항공 등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또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예. 니토리 홀딩스나 ABC 마트 등도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ETF로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iShares MSCI 재팬 ETF, 티커명으로는 EWJ ETF가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오르고 또 니케이 지수가 반등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달러 측면에서는 달러 강세가 좀 누그러질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역시나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하겠습니까? 네, 그동안에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 투자가 빛을 좀 못 봤습니다. 네. 이제는 이 금 투자에도 시선을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 20일에 뉴욕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2월물 금 선물 가격이 1,820달러 선을 웃돌았습니다. 약 6개월 만에 이 수준을 회복한 건데요. 예. CNBC는 일본은행이 예상치 못하게 이 통화 정책을 조정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했고 단기 대체제인 금이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동안 전 세계 주요 은행들도 금을 지난해 동기보다 4배나 많은 400톤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일본은행의 기조 변경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앞으로의 엔화 움직임과 또 영향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 상황 살피시면서 투자 전략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